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 같이 봉투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봉투모의고사는 무조건 먼저 푸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풀고 나서 검사 다 한 후에, 검토 다 한 후에 같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네, 이런 거를 내 풀이랑 비교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야 여러분의 풀이를 고치든 수정하든 추가하든 여러분 걸 고수하든 그런 게 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잠깐 이제 한 번씩은 좀 들어보시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조금 더 낫구나, 이 문제는 버려야 되는 거구나, 막 이런 걸 조금 계속 깨달으면서 아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요, 문제를 푸는데, 자, 많은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80문제가 나오니까요. 문제를 쫙 푸는데요. 먼저 시간 되기 전에 90분이면, 90분이면요. 한 70분 정도쯤에 여기까지 오기를 바래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70분에 여기 끝까지 어떻게 봐요? 당연하죠, 여러분. 중간에 몇 개를 비웠겠죠, 당연히. 몇 개든 비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여유 있게 여기 끝까지 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려면 중간에 어떻게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딱 봤을 때 조금 어려워 보인다? 넘어가. 시간 오래 걸렸다? 넘어가. 이렇게 해야 이 시간에 아마 도착할 겁니다. 풀 거 다 풀고.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20분 동안 올라가서 비어있는 것들 좀 보면서 애초에 오래 걸릴 것들은 애초에 버리고요. 그냥 해볼만 한 것들은 그때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 안 될 때는 이제 쿡쿡쿡 찍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요 정도에서 한 70분 돼버리면요, 여러분, 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분의 능력에 100이 아니라 한 3, 40 정도밖에 발휘를 못해요. 한 요 정도에서 여러분 한 70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콩닥콩닥 조마조마해집니다. 왜냐면 20분 남았는데 문제 20문제 남았어. 막 이런 식의 개념이 서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내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조마조마한 그 능력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실력이 정확히 안 나오고 내 실력의 반의 반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끝까지 풀고 나서 안심해요. 그래도 끝까지는 봤다. 안심하고 다시 그럼 올라가서 볼까?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한 20문제는 픽픽픽 뛰어넘었어야 될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가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간 다음에 돌아가서 쭉 보면서 그 20분 동안에 10문제라도 풀면 나머지 10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문제라고 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시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풀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70분, 70 몇 분 막 될 거예요. 근데 거의 다 풀고 80분에 돌아왔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알겠나요? 근데 요게 실력이 조금씩 늘면 늘수록 이게 조금씩 더 많이 풀리고 조금 덜 남게 됩니다. 알겠죠? 처음에는 한 30개 남던 게 그 다음에 20개, 그 다음에 좀 15개 이런 식으로 남게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더 맞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자, 요게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요구 드리는 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거 중간에 띄워놓은 문제 있죠, 여러분?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90분 잡아놓고 여러분이 시험을 풀었는데 시험이 끝났다? 그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채점하면 안 돼요, 그때. 그때 채점하면 안 되고, 이제 시간은 끝났고 내가 찍은 것들에 대해서 혹은 약간 긴가민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꼭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거랑 내가 긴가민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유롭게 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여유롭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또 깨달을 거예요. 이거는 덤벼도 될 뻔했는데 이건 덤볐어는 어차피 못 풀었겠구나. 이렇게 뭔가 파악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집은 여러분 알다시피 4개 틀린 거를 어찌 보면 공부시키려고 있는 게 문제집이잖아요. 맞는 거 나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나오는 문제집이면 약간 그냥 감성용이고, 나의 지성을 풍부하게 해주려면,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려면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게끔 해주는 게 어찌 보면 문제집의 요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문제집의 조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가면 문제집을 푸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맞는 거 보고 점수 정도 체크하고 그게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얻어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푼 것들에 대해서 꼭 먼저 보고 나서 끝난 다음에 이제 채점해 봐야지 하고 채점하고, 새롭게 푼 것들에는 점수는 주지 마요, 여러분. 원래 거에 점수는 주지 말고 새롭게 푼 것들은 맞았네 이렇게 할지언정 실제로 여기서는 틀렸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실제 내 점수를 한번 구해보고 풀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그렇구나 이거 판단하면서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문제집을 여러분이 먼저 미리 쫙 다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땐 지금 이 말은 뒤늦었지만요. 혹시라도 안 푸셨던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푸시기 바라고, 처음에는요. 1회는 여러분 여기다 풀었다고 가정해봐요. 만약에 여기다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 3번 정도 풀어야 돼요. 한 3턴 정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워요, 여러분. 연습장에다 풀어요. 연습장에다 풀어서 연습장에다 채점하고 OMR 카드 있잖아요. OMR 카드에다가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깨끗하게 해놓고. OMR 카드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쓰시고 연습장에다가 먼저 한번 쭉쭉쭉 풀어주시고 쭉쭉쭉 이렇게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OMR 카드에 직접적으로 여기다 풀고 체크, 여기다 풀고 체크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잔소리는 여기까지요. 아무튼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1회는 그렇지 못했었더라면 2회부터는 적어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고요. 네,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거고 저는 수리 능력부터 주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수리 능력은 아니고요.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ABC 3명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서 각각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일 때 집을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거든요. 하나는 거짓, 하나는 참이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경우의 수가 꽤 나오죠. 네. A는 앞에 게 참이야, 뒤에 게 거짓이야, 혹은 앞에 게 거짓이야, 뒤에 게 참이야. 이렇게 2가지 나올 거고 B도 2가지, C도 2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총 8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둘의 공통 연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와서 총 8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자, 그러면요. 일단 한번 가정을 하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는 집을 사지 않았다. A의 앞말이 참이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요. 뒷말은 무조건 거짓말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요. B에도 그냥 예를 든 거예요. OX, OX라고 해봐요. 네, OX, OX, OX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들어가면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집을 사지 않았다가 참이고 B도 집을 사지 않았다. 결국 B는 샀다는 소리죠.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요. 나는 집을 사지 않았다. 참말, 거짓말 한 거네요. 그럼 이때는 요거를 고쳐야 되겠죠. 얘가 OX가 되려면 얘는 X가 돼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C도 집을 사지 않았다는 참이 돼야 되니까 C는 집을 사지 않았어요. C는 나는 집을 사지 않았다. 맞고요. 누가 샀는지 모른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안다 이거잖아요. 누가 산지 안다. 뭐 어쩌라고요. 그죠? 그럼 지금 요 상태가 여러분 봤더니요. 요건 안 됐고 말이. 자, 요 상태가 지금 흘러내려왔을 때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나요? 네, 논리 모순이 되는 것이 보여요. 이때 되면 그냥 자연스러워요. B는 샀고요. A는 안 샀고 C도 안 샀어요. 근데 C가 누가 샀는지 모른다? 거짓말 했대요. 아무튼 B는 샀어요. 괜찮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 논리적인 모순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B는 산 것이 맞아요. 별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죠? 이 8가지 경우 중에서 지금 한 가지 패스했고 두 번째 거 잡았던 건데 두 번째 게 맞잖아요. 논리적인 모순이 없잖아요. 그거 여러분 답이에요. 근데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답이에요 라고 정해놓고 다음 거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가 OX일 땐 여러분 요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이게 네, 그죠? 이거밖에 안 돼요. A가 XO일 때는요. A가 XO라면 나는 집을 사지 않았다. 그럼 A는 집을 샀다는 소리고요. B는 집을 사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B는요. 나는 집을 사지 않았다 그랬는데 B는 집을 사지 진짜 않았거든요. 그럼 얘는 참말한 거니까 C가 거짓말이겠죠. 뒤에가. C도 집을 사지 않았다. 그럼 C는 또 산 거예요. 근데 C는 나는 집을 사지 않았다. 근데 거짓말했죠. 이게 거짓말이면 여기가 참말이어야 되고 누가 샀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자기가 샀는데 누가 산지 모른다라는 건 말이 좀 어설프지 않나요? 그죠? 둘 다 모른다? 뭐 이렇게 말한 건가요? 역시 이쪽은 여러분 약간 모순이 조금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C의 말에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럼 이때 벌써 논리적인 모순이 생겼네. 고로 얘네들은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지금 여기서는요. 우연치 않게 한 번에 나온 B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 방금 이 케이스는요. OX, OX, OX 네. OX, OX, XO 그 다음에 OX, XO, OX OX, OX 네. XO, XO 이렇게 4개 나오죠. 그 다음에 XO로 시작하는 거에서 또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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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XO, OX, XO, OX, OX, XO, OX, XO 이건가요? 네, 제가 잘 잡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8가지가 원래 나와야 돼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감사하게요. 이 첫 번째 경우를 해봤더니 나는 집을 사지 않았다. B를 집은 샀다. 요 개념에서요. B가 이미 샀다라는 개념이 섰기 때문에 얘에서
B는 이미 집을 샀기 때문에 저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가 다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케이스 두 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고, 또 요 말 때문에 얘도 결론적으로 걸려서 여기서 누군가 하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럼 원래 4개 중에서 골라야 줘야 되는데 4개 중에서 그냥 딱 하나 고른 거고요. 아까 밑에 거에서도 네, 거짓말이고 참말이었다 했을 때도 어떤 거 하나 나왔었잖아요. 뭐 나왔다고 치면요, 얘는 논리적인 모순이었고 얘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더라. 그 상황에서 얘는 지워지게 되는 거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2개, 3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가본 거긴 한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나와서 버린 거고 얘만 선택해서 답을 하나로 골라준 거긴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요, 요 말이 지금 제가 볼 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깨끗하지가 못해요. 딱 느낌이 누가 샀네 딱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누가 샀는지 모른다? 얘는 뭐 앞에 두 녀석의 말을 듣는 건가요? 듣고 나서 자기가 똑똑한 머리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거 이외 거는 이제 논리적 모순 없는 거 잡아주시면 되니까 첫 번째 나왔던 그 B가 나온 그 경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같이 주어진 조건이 성립한다고 할 때요,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진서는 기획부 직원입니다. 진영은 격리부 직원이고 기획부 직원은 똑똑하대요. 네, 정말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서, 기획부.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명제가 뭐죠? 기획부 직원은 똑똑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진형이는 격리부라고 합니다. 딸랑 이거 나왔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서 반드시 참인 걸 고르세요. 분명히 얘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얘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얘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보기 가운데. 그러면 이 녀석들의 무슨 명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대우 명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우 명제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대우 명제는요, 요거이면 이거이다의 대우 명제는 얘가 앞으로 나오고 얘가 뒤로 가지만 얘한테는 반드시 반대말이 붙어요. 반대말이 붙어요. 그래서 격리부가 아니면 진영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죠. 근데 이 말하고 이 말은 여러분 분명히 엄연하게 틀린 말인데요. 다른 말 같지만 수학적인 명제 개념에서 보면요, 뭐 수학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논리적인 명제 개념에서 보면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대우 명제의 특징은요, 원래 주어졌던 명제랑 완전히 똑같지만 말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뒷말이 먼저 나오는데 반대말 붙어서 나오고, 앞말이 뒤로 가는데 앞말에도 반대말이 붙어서 뒤로 간다. 이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대우 문제 아니면 지금 얘네들이 서로 섞였죠, 여러분.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논리적인 흐름을, 진서는 똑똑하다, 요 녀석이 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대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진서는 똑똑하다가 벌써 1번부터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진서랑 진영이는 어떤 연관관계도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기획부 직원이다. 똑똑한 사람은 기획부 직원이다.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었죠, 여러분. 네,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는데 여기 자리가 바뀌려면 반드시 not이 붙어야 돼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기획부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맞는 거지. 똑똑한 사람이 그냥 앞으로 나왔다는 소리는 이 두 자리가 바뀐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역이라고 합니다. 역은 여러분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 네, 알 수 없어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역으로 쓴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역이죠. 네. 이거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얘는 아니고요. 격리부 직원이 아니면 똑똑하다. 격리부 직원이 아니면 진영이가 아니다지 똑똑하다라는 연결이 좀 그렇죠. 기획부 직원은 격리부 직원보다 똑똑하다. 네, 역시 기획부랑 격리부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답은 이래서 1번 체크될 겁니다. 뭐 기본적인 여러분, 네, 대우에 대한 내용 설명을 굳이 드려보자면요. 자, P이면 Q이다의 역을 구하세요. 그러면 네, Q이면 P이다죠.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거 두 개 자리를.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여기서도 보지만요. 네, 기획부 직원은 똑똑하다. 똑똑한 직원은 기획부 직원이다.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역이라고 하면요. 그럴듯한데.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럴듯한데 실제로 명제로 보면 전혀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참 거짓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이 녀석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명제에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르다 있자죠. 그럼 여기에 not이 붙어요.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만약에 이를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기획부 직원이 아니면 똑똑하지 않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근원 이 명제에
이명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에도 여기 있겠죠, 여러분? 이 녀석에도 여기니까 두 개가 자리가 바뀌면서 not Q이면 not P다 라는 개념이 서죠. 얘도 역시나 얘네 둘은 역관계고요. 얘네 둘이도 역시나 이관계예요. 그럴 때 얘네들의 대각선 관계가 우리가 뭐라 그러더라? 이 대각선 관계를 여러분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를 자리까지 바꾸고 not 붙여놓은 이 상태를 우리가 그죠? 대우 관계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우 관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랑은 완전히 똑같은 녀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동격이라고 하죠. 동치라고도 하고 동격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똑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말이 달라요. 써있는 게. 그러면 기획부지거나 똑똑하다에 여러분 대우를 구하세요 하면 똑똑하지 않으면 기획부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조금 말이 어설프지만 아무튼 그 녀석이 답인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요.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요. 아까 여기 역하고 이였던 것 같은데요. 역하고 이의 관계도 여러분 무슨 관계죠? 정확히 대우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얘도 참인 거고요. 네, 얘가 거짓이었다면 얘는 거짓이었을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 개념까지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내용이 모두 참일 때요. 또 진급 시험 점수가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네요. 해나와 예선은 진급 시험 점수가 같대요. 네. 해나랑 예선은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희는 5명 중에서 진급 점수가 가장 높다고 하네요. 그럼 진희를 앞에다 적고 앞에다 벽을 만들어놔요. 더 이상 앞은 없어. 이런 겁니다. 동탁은 해나보다 진급 시험 점수가 높다. 그러면 동탁이 여기 있고 네, 해나랑 예서가 여기 뒤에 있다라는 거죠. 종수는 동탁보단 진급 시험 점수가 낮아요. 그럼 종수는 여기든지 둘 중 하나 들어갈 겁니다. 예서는 종수보다 진급 시험 점수는 높대요. 그러면 여긴 예서가 해나랑 같이 있었고 종수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죠, 여러분.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그래서 진급 시험 점수가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동탁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넘어가죠. 철도 운영자는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승인받은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인데요. 다음 중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자, 과태료 금액이 여러분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여기는 먼저 보지 마세요. 여기 뭐 여러분이 어차피 네, 서울교통공사니까 봐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잘 모르는데 이거 굳이 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여기는 보지 말고요.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보세요. 어차피 내가요, 여기서 이것도 많이 드릴 말씀이긴 한데 정보 1, 2, 3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이 표를 먼저 보고 여러분이 그냥 딱 문제 보지 않고 이것만 봤을 때 그렇군이라고 해서 정보 1, 2, 3을 얻어냈어요. 근데 보기 가운데 정보 1, 2, 3을 안 묻고 정보 4, 5, 6을 물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짓 한 거예요? 헛짓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애초에 이런 거 나오면 어차피 내가 몰라. 이거 봐야지 알아. 라고 생각된다면 넘겨놓고 이쪽을 먼저 보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본다고 막 이해한다고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자, 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동일하면 3회 위반 시의 과태료도 동일하다 그랬는데요. 자, 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동일하다 그랬는데 동일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125, 120 똑같죠? 했을 때 3회 이상 위반도 같나요? 이건 같긴 하네요. 125, 125만 원일 때는 500, 500 똑같고요. 125일 때 500만 원 똑같고 75만 원일 때는 여러분 없네요. 62.5일 때는요. 네, 62.5일 때도 250, 250 똑같죠. 맞나요? 네. 다 똑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거짓으로 우수운영자 지정 표시를 한 경우보다 신고 없이 철도 차량을 개조한 경우에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랬는데요. 일단은 우수운영자 지정 표시래요. 빨리 찾아야 되겠죠. 우수운영자로 네, 지정대상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고요. 지금 요 경우인가요? 딱 거짓으로 네. 거짓이란 말이 안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런 우수운영자 지정 표시라는 건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 보여서 그럴 때 1회 위반 여러분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고 신고 없이 철도 차량을 개조했대요. 신고 없이 철도 차량을 개조 신고를 하지 않고 개조한 철도 차량을 운행한 경우 개조한 경우인데 잠깐만요, 여러분. 운행한 경우 말고 개조한 경우 없나요? 없네요. 그냥 이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럴 때는 62.5만 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뒤쪽 게 더 큽니다라는 개념이 서죠. 이것보다 이것이 더 많은 과태료 부과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의 과태료인 62.5만 원이 부과된다 그랬는데요. 안전관리 체계에 네,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대요. 자료의 조사, 열람, 수거, 제출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아닌가요? 이거는. 그죠? 그죠?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랑은 상관없죠? 네. 요 녀석이 맞는 것 같고, 여기는 75만 원이 부과돼야 되죠? 이거 틀려버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은요.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변경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경우. 여긴가요? 네. 변경하는 경우보다 항상 2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 그러니까 밑에 거보다 위에 것을 지금 2배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 체계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2배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그 반이라는 소리겠죠? 네.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한 2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랬는데요. 자, 시정조치의 이행 또 찾아야 돼요. 아유, 귀찮아요. 여긴가요? 네. 관련한 2가지 위반 사항. 자,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지 않은 경우 2가지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똑같다. 125, 250, 500 똑같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다음은 3번. 자, 이 문제, 여러분, 느낌이 있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별로예요. 막 이런 느낌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1분 내에 풀어요? 막 이런 짜증남이 좀 있습니다. 못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내가 시험을 보겠다? 그거 여러분 욕심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상태 딱 봤을 때 오래 걸릴 것 같다? 넘어가야 돼요. 한 20문제 정도는 여러분 넘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60문제 정도는 풀고, 20문제 중에서 조금 시간 남는 대로 좀 풀고, 나머지 잘 찍어서 선방해봐야지 이게 맞는 전략이에요. 알겠나요? 네.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다 맞춰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시간 엄청 잡아먹습니다. 시간 빨리 풀 수 있는 걸로만 일단 잡아야 돼요. 네. 다음은 땡땡 개발원의 기능직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일정 관련 자료입니다. 이어진 질문 답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도 일단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땡땡전자의 생산부에 근무하는 사원 K는 상사로부터 기능직 안전보건 교육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네. K사원 일정에 따라 수강 계획을 세울 때 K사원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K사원의 일정은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네. 안전보건 교육에 참석하라는데, 이 안전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여기죠? 여기고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네. 대강당에서 열리고, 교육 일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죠?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은 그랬네요. 과정 1인지 과정 2인지 여러분 알 길은 없어요. 과정 1은 10만원, 2는 8만원, 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아무튼 18일부터 19일까지가 만약에 1기라 그러면 여기는 1기에 못 들어가죠, 여러분. 21일부터 22일이, 네, 여기 2기에는 들어갈 수 있네요. 26, 27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밖에 못 들어가고요. 자, 21일 날 한다. 21일 날 들어갈 수 있죠. 네, 과정 2는 들어갈 수 있어요. 26일도 못 들어가고 28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네요. 아무튼 K사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래요. 일시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네. 장소는요. 장소 신경 써야 되죠, 여러분. 기술교육관 대강당이라고 신경을 써야 되고요.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네. 특별히 뭐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그 대강당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대강당이 뭐 겹치는 것도 없고 뭐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교육 내용은요. 1기냐 2기냐 아니 과정 1이냐 과정 2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 고려해야 됩니다. 교육 비용이 나와서 지금 얘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비용 같은 경우는 누가 지급해요? 네.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죠. 기능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니까 이 사람이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잡자면 이 사람은 뭐 대강당에 대강당을 가면 막 공황장애를 겪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억지로 생각한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기 가면 안 되는 거,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되는 거죠. 난 속강당에만 가면 안 돼. 막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건데 약간 이것도 여러분 이상해요. 이것도 이상한데만 얘는 확실히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아니죠. 네. 어차피 사업주가 알아서 부담해 주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K사원이 그러면 과정 1과 과정 2를 이수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술은 각각 몇 개입니까? 했으니까 아까 과정 1에서는 여러분 1기가 안 돼요. 2기밖에 안 됐었나요? 네, 2기 듣고 과정 1에서는 2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2에서는요. 6월 21일 날
분명히 이걸 들어버리면, 이 길을 들어버리면 얘를 못 듣게 되죠. 네. 얘를 못 듣고 26일은 어차피 안 되고 28일 걸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3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기랑 3기 이렇게 되겠네요. 요 날짜에 여러분 얘가 겹쳐버려요. 얘가 21일, 22일에 여기에 겹쳐버리기 때문에 동시에 못 들으니까 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얘를 듣는다고 한다면 얘는 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답은 그래서 5번. 다음 문제요. 다음은 철도 운임 원가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얻어가야 되는 어떤 정보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숫자들 투성인데요. 뭐 버리세요. 다음 중 위의 원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총괄 원가는 철도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에 철도 사업에 공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 보수를 가산한 금액이다. 말 진짜 어렵네요, 여러분. 자, 하지만 총괄 원가라는 말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총괄 원가라는 개념이 있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적정 원가에서 적정 투자 보수라는 개념이 있고 1번하고 2번 혹시 합치면 되나요? 3131에서 21,514 더하면 여러분 25,654가 나오나요? 나오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쟤네들이 더하면 되는구나. 판단. 철도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요되는 적정 원가에, 적정 원가죠, 이거. 철도 사업에 공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 보수액을 가산한 더한 금액이다. 괜찮죠? 그럼 여러분 얘는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옳지 않은 것 생각보다 뒤쪽에 답이 많이 있긴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단 뒤쪽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맞는 사람도 인간인지라 내가 만든 문제를 모든 사람이 다 첫 방에 딱 풀어서 해결? 약간 기분이 별로거든요. 열심히 문제 만들었는데 1번부터 답이 나와버리면서 틀린 거 고르세요. 1번. 틀린 것도 다 티가 탁 나잖아요. 그렇게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것들도 뒤에 것부터 봐도 되고요. 복불복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는 쭉 해당하지는 않지만요. 어떤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맨날 틀리는 말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다. 매년 그렇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발을 딱 잡는, 발목 잡는 어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부터 봐도 돼요. 그래서 실력이 늘면 늘수록이요. 절대 1번부터 안 보고 내가 땡기는 것부터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가운데도 내가 얘는 이 말이 조금 걸리적거리는데 한번 이거 확인해 볼까? 하고 쓰고 와서 빨리 확인하고 이건 맞았네? 이상하네? 하고 또 딴 걸 보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역시나 하고 역시 이게 틀렸어 하고 체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맞출 수도 있어요. 보기를요. 어쨌거나 이거는 연습이 바탕이 돼줘야 나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네. 자, 아무튼 1번은 맞고요, 여러분.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 보수를 합한 금액이 총괄 원가가 된다? 이거 똑같은 소리 아닌가요? 두 개? 네. 철도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전철 전기료는 동력비에 계산된다. 자, 동력비를 빨리 찾아볼까요? 동력비. 여기죠. 동력비라고 나오는데 철도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가 있대요. 그러면 유류비, 전철 전기료 그걸 동력비라고 다 하나요? 네. 알 길이 없네요. 그죠? 요 표를만 갖고는 여러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동력비니까 뭔가 들어가는 전력비 이런 거 다 합친 걸 것 같긴 한데, 살짝, 네. 동력비에 계상된다 그랬는데, 알 길은 없어요. 이거 살짝 세모. 네. 적정 투자 보수는 운임 기저 곱하기 적정 투자 보수율의 산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랬는데요. 운임 기저 곱하기 네, 적정 투자 보수율 곱비 3,131이냐 이거거든요. 자, 72,329에 여러분 4.39%인데 대략 4.4%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4% 어떻게 잡나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의 1%는 여러분 여기다 점을 찍으면 되거든요. 713.29. 여기다 4배 하면 4%입니다. 그러면 2,852점이 아니라 53.16 대충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4%거든요. 그럼 0.4%는요. 여기다 또 소점 한 자를 찍어주면 되죠. 285.31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더해주면 3130, 네, 8.476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4.4%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138 정도 나오나요? 괜찮죠, 여러분? 네, 조금 떨어지는 값이니까요. 4.39였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맞네. 두 개 곱한 거 맞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 수입은 승객 1인당 1km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수송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랬는데요. 총 수입이요? 네. 총 수입은 수요량을요. 이것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되나요? 1km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수송 비용을 수입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네. 수송 비용.
뭔가 좀 예매한데요. 아무튼 네, 1인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1억인이에요. 수요량이 1억인 킬로미터. 단위는 네, 226인데 여기는 억 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도 단위를요. 저건 적용 단가가 원당 인킬로미터가 101원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 표는 지금 억 원이라는 단위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수요량이 여러분 226억 명이라는 소리고, 네, 억 명이고 그게 인킬로미터래요, 여러분. 인킬로미터라는 거는 자 이렇게 한 거네요. 몇 명이 탔는지는 모르지만 226억 킬로미터만큼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동했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1인당 실제로 여기 단위는 여러분 인킬로미터예요. 그래서 곱하기 1 per 인킬로미터를 곱해버리면 인킬로미터랑 인킬로미터는 지워지면서 226 네, 억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 둘을 곱해야 얘가 나옵니까?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226 곱하기 101 해주면 나오는 게 226, 226이니까요. 네, 2282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22,826 나오게 되는 이유가 얘네들이 또 곱한 거긴 하겠죠.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곱해야지 나오는 거긴 한데요. 총 수입은 승객 1인당 1km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수송 비용을 의미한다는 아니죠, 여러분. 지불 수입인데요. 이거는 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도 여러분 얘는 틀렸어요.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인데, 자, 아무튼 얘네들은 얘네 둘을 곱해야 나오는 값이라서 그 두 개를 곱한 거에 대한 해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야 나와요. 그 말이 없어서 틀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 중 연도별 총괄 원가 현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그랬습니다. 총괄 원가에서 적정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자, 총괄 원가가요. 여기죠. 적정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25,654분의 21,523이랑요. 25,040분의 22,010이랑요. 26,453분의 23,629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29564분의 24960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점 가는데 자,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지금 여기죠, 여러분. 비중을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까요? 무슨 방법을 써야 되냐면 여러분 그냥 일단은요. 분수를 비교하는데 분모 자체를 보세요. 분모가 떨어졌죠, 여러분. 얘는요. 분모가 작고요. 분자는 어때요? 커요. 그럼 얘네들의 싸움에서는 당연히 얘가 클 겁니다. 왜냐면 나누는 수는 작아지고 원래 나눠지는 수는 커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얘네들 또 비교해 볼까요? 분모도 커졌고 분자도 커졌거든요. 이럴 때 무슨 방법을 써야 되냐면 분수 비교법이라는 걸 쓸 겁니다.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나는 요거에 대한 부등호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 거죠. 여기서 여기가 늘어난 양을 계산해 보세요. 늘어난 양. 5,040에서 6,453까지 늘었으니까 1,413 정도 늘었을 거고요. 분자는 몇이 늘었죠, 여러분? 네. 1,619 정도 늘었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얘를 분수 형태로 왜 바꿨냐면 얘랑 얘를 비교할 거예요, 직접적으로. 늘어난 양과 늘어난 양을 분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얘랑 비교할 겁니다. 그럼 갑자기 얘가 사라지고요. 얘 둘이 싸워요. 근데 얘는 지금 1이 넘어요, 안 넘어요? 1이 안 넘어요. 하지만 얘는 1이 넘어요, 안 넘어요? 1이 넘어요. 그러면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크다는 소리는 얘랑의 싸움에서 얘가 이겼고 얘는 얘를 대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랑의 싸움에서도 얘가 이겼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일단은 네, 여기서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분모는 여러분 한 3,000 정도 늘었죠. 분수교표 또 쓰는 거예요. 대신에 분자는 1,3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개 여러분 딱 봤을 때 3,000분의 1,300 얼마 안 되잖아요. 반도 안 돼요. 근데 얘는 반을 훨씬 넘죠. 1에 가까워진 녀석이니까. 그러면 얘가 얘한테 졌다는 소리입니다. 고로 얘가 이렇게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분 여기서도 벌써 삐비비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적정 원가 비용 항목은 두 가지이다. 적정 원가의 비용이 여러분 뭐냐면 영업비용하고 기타, 네, 영업비용하고 지원금이거든요. 그죠? 그냥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영업 적정 원가 비용 항목. 네. 비용 항목이니까 여러분 비용에 대한 항목인가요? 기억, 니은, 디귿인가요? 애매한데요. 아무튼 이것도 볼게요. 증가세를 보인다. 일단 인건비는 그렇진 않아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기타 경비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떨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년이라 했기 때문에 매년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다라고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속의 것도 한번 볼게요. 감소, 감소, 감소. 네. 감가상각비도 감소. 동력비는 증가, 감소. 선로 사용료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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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역시 아니죠. 수선 유지비 등 기타도 증가, 감소. 역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지금 아예 뭐밖에 없냐면 없죠. 네, 아예 계속 올라가는 거는 아예 없는데요. 뭔가 잘못 봤나요, 여러분? 네.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매년 기타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비용 항목은 선로 사용료이다. 선로 사용료를 여러분 한번 보면요. 그러면 5,060일인데 지금 보면요.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비용 항목이래요. 그러면 기타 경비에서 비중면으로요. 5,060일이면 거의 제일 많은 거죠. 13,000분의 5,000대, 14,000분의 5,000대, 15,000분의 6,500대, 16,000분의 6,900대. 여기서 제일 많으니까요. 숫자들이. 그래서 모든 비중을 봤을 때 이 4개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라는 개념은 서죠.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 적정 투자 보수율이 낮아지면 총괄 원가는 높아지게 된다. 적정 투자 보수 금액율이 낮아지면요. 이게 낮아지면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조그만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조그만 값이 나오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저기 총괄 원가인데 그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근데 5번 보면요. 2014년 대비 2017년에 적용단가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더 낮대요. 그럼 봤더니 지금 일단 적용단가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적용단가가. 여기 맨 밑에 있는 줄이에요. 2013과 2017이면 여러분 여기랑 여기입니다. 맨 끝도 아니에요. 그러면 적용단가 증가율 구하세요 했으니까요. 101.1에서 108.8까지 는 거죠. 자, 이거 아마 식으로 쓰세요.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적을 겁니다. 이게 틀렸나요? 식이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계산할 수는 없죠. 계산하기 위해서 편한 식은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108.8에서 101.0을 빼고요. 뺐을 때 7.8이죠. 7.8을 나누는 수 옆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7.8 하고 100 빼니까 이렇게 변화할 겁니다. 780을 나눌 거예요. 그럼 공은 어차피 없어지고요. 7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얘는 7에서 8% 그 사이 값 나올 거고 총수입 증가율보다 더 낮다 그랬는데요. 네. 총수입이 어디죠, 여러분? 총수입이 22,826에서 23,936이란 말이에요. 그럼 23936, 22826 이렇게 나오고 두 개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1 이쪽에다 적을게요. 네, 1110이에요. 100배까지 해주고요. 그래서 22,800을 여러분 11만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4나 5, 5도 약간 안 돼요. 4점 얼마 들어갈 겁니다. 그죠? 네. 위도 4점 얼마예요, 여러분? 40대가 아니라 4점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점대 퍼센트고 얘는 7.8% 사이니까 얘는 얘보다 더 높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그림과 설명을 했고요. 이어진 질문 답하세요 라고 또 문제 나왔습니다. 봤더니요. 각 블록을 이동하는 시간은 각각 10초, 13초, 8초, 10초이며 각 사거리에 표시된 숫자는 청시간 신호, 적시간 신호. 뭔가 이게 사거리래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 거는 청신호고 뒤에 건 적신호 시간을 초로 나타낸 겁니다. K가 출발한 이후 적신호가 켜지는 시간은 A 사거리보다 B 사거리가 C 사거리가 각각 10초씩 더 늦는다 그랬네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아무튼 K씨는 차량으로 가지점에서 출발해서요. 나지점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A에서 네, 뭐가 켜졌어요, 여러분? 적신호가 켜졌대요. 근데 적신호 시간은 70초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가라는 첫 입구에서요. 차가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네, 10초 걸려요. 그러면 0시 00분에 네, 0분 0초에 시작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요때 여러분 0분 10초에 여기 도착해 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 네,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는 거죠? 네, 적신호가 켜진과 동시에 가를 출발했대요. 그럼 여기서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0시 0분 0초에. 그러면 0분 0초부터 네, 0분 70초까지죠? 0분 70초는 좀 말이 이상하네요. 1분 10초까지 빨간불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죠?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어요. 1분 동안. 그럼 1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01분 10초에 끝 나는 순간 다시 출발할 겁니다. 어디로요? 네, B로 출발을 할 건데 여기 봤더니요. 그 적신호가 켜지는 시간은 A 사거리보다 B 사거리, C 사거리가 점점 10초씩 늦는다는 소리는
얘가 켜지는 시간이 0분 0초였다는 소리는 얘는 켜지는 시간이 이렇게 켜졌다는 소리죠. 그럼 10초에 켜져서 몇 초 동안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불이 85초 동안 켜져야 돼요. 그러면 네, 시간으로 바꿔주면요. 01분 35초인가요? 네, 95초니까요. 01분 35초까지 여기는 빨간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요, 갔을 때 13초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도착했을 때는 01분 23초인데 빨간불이 35초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1분 35초에 다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번엔 C로 갈 거예요. C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죠, 여러분? 네. 몇 초인가요? 8초예요. 8초 걸리니까 01분 43초. 네. 여기 도착을 했는데 C도 빨간불인가요, 혹시? C는 언제 빨간불이 켜지냐면 00시 20초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해서 60초 동안이에요. 그러면 1분 20초까지 켜져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파란불인 찬스겠죠, 지금. 30초 동안 파란불이니까 이때까지는 빨간불이고요. 01시 50초까지는 파란불이에요. 그럼 얘는 01분 43초 때 통과하고 있으니까 파란불을 통과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하고 나서 C부터 나까지 여러분 총, 네, 시각이 10초 걸리거든요. 10초 동안 더 걸리니까 01분 53초에 나에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우와, 여러분 문제 좀 괴상망측하게 네, 어렵네요. 자, 그래서 01분 53초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거 60초랑 53초 섞어주니까 113초 후에 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라고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씩 다 잘 따져가야 되는 문제라서요.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하진 않아요. 자, 다음 문제요. 앞문제와 동일한 시점에 K는 가지점을 출발해서 A 사거리로 가던 중 차량에 가벼운 문제가 생겨 이를 점검하느라 도서 3분을 더 사용하였다. K씨가 사거리를 지날 때 각 사거리의 신호등 방향으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헐. 네. 또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가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나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동일한 시점에서 똑같이 출발을 해요. 그러면 0분 0초에 네, 0분 10초에 0분 20초에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해놓고 얘가 언제 70초 동안 빨간불이니까 01분 10초일 때 얘는 85초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01분 네, 95초니까 35초네요. 여기까지 빨간불. 그 다음에 얘는 60초가 빨간불이니까 01분 20초까지 빨간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 그 다음에요. 네, 좀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까요? 파란불일 때가 여러분 언제죠? 그러면 네. 청신호가 35초 동안입니다. 그러면 01분 45초까지 청신호. 여기가 청신호고요. 얘는 40초니까 02분 네, 15초까지가 청신호. 얘는 30초간 01분 50초까지가 청신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빨간색으로 할까요? 아니,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냥. 네. 다시 또 70초 동안입니다. 그러면 02분 네, 70초니까 55초까지죠. 네. 여기까지 빨간불. 여기는 85초니까 02분 100초니까요. 03분 40초까지. 아유, 계산하기 어렵네요. 얘는요. 60초 동안이죠. 그러면 02분 50초까지. 네. 그 다음 또 파란불 세볼게요. 그 다음 파란불은 여기는 별 의미 없는데 여기는 해야 돼요. 여기는 그 다음 파란불은 35초니까 03분 30초까지 파란불. 중간에 여러분 3분이 어찌 보면 여기서 소비됐다 그랬잖아요. 3분을 소비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여기는요 40초예요. 04분 20초까지 파란불. 그 다음에 여기는 03시 20초까지 파란불. 다시 한번 빨간불을 또 생각해 보면요. 여기는 빨강은 없어도 되겠죠, 여러분. 여기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지나가는데 막 또 걸릴 것 같진 않죠, 여러분. 막 1분씩 걸리진 않으니까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까지 또 빨간불이냐면 04분 20초까지 빨간불입니다. 그래 놓고 다시 파란불에 04분 50초까지 파란불이고요. 자, 이제 차 출발할게요.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원래는 10초 걸린다 그랬죠? 네. 여기까지는 10초 걸려요. 근데 중간에 3분을 소비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럼 여기에 3분 10초 때 딱 들어오게 됩니다. A 사거리를요. 근데 3분 10초 때는 요 사이죠, 여러분. 파란불일 때예요. 숭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13초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 데는 3분 23초에 도착을 했을 거고, 3분 23초면 여러분 여기선 빨간불인
그때예요. 그럼 기다리겠죠. 3분 40초까지. 기다렸다가 3분 40초에 출발할 겁니다. 출발하고요. B에서 C까지는 여러분 8초 걸려요. 8초. 그래서 C에 도착해버리면 3분 48초인 시점입니다. 3분 48초인 시점은 여기 빨간불인 시점이라서 4분 20초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럼 4분 20초에 출발을 다시 할 거고 몇 초가 걸리죠? 마지막은요. 10초 걸리죠? 10초 걸리니까 나에 도착하는 시간은 4분 30초에 도착할 겁니다. 우와. 아무튼요. A 사거리와 C 사거리만 적신호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요. A 여기 적신호였나요? 아까요? 3시 10분이니까 통과했었단 말이에요. 청신호였어요. 틀렸죠? B 사거리의 대기 시간이 가장 길다. B 사거리에서 여러분 여기서 요만큼 기다렸어요. 17초. 여기는요. 여기는 몇 초 기다린 거죠? 32초 기다렸어요. 여기가 더 길어요. C가 더 깁니다. A 사거리와 B 사거리만 적신호 대기? 아니요. A 사거리는 파란불이었어요. 세 사거리 모두 대기 없이 통과하게 된다? 노노노. B 사거리와 C 사거리만 적신호 대기를 하게 됩니다. 맞는 소리죠.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5번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아,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나온다 그러면 절대로 1분 내에 못 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나왔으면 과감하게 토스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넌 나중에 해줄게.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땡땡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A는요, 고객에게 한국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해주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달러 지폐는 모두 몇 장입니까? 그랬거든요. 고객님, 하나를 모두 미화로 바꾸면 990달러입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100달러 7장, 50달러 4장, 10달러 7장 주시고 나머지 모두 1달러 지폐로 주세요. 장난합니까? 네, 계산하라는 소리죠. 700달러, 200달러, 70달러니까 970달러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바꾼 거니까 나머지 20달러죠, 여러분? 네. 이걸 1달러 지폐로 주세요. 헐, 네.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잠깐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19번, 20번 같은 문제에서 시간을 엄청 소비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는 시간은 10초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많이 아껴놓고 뒤에 거에서 혹시나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 방금 전 19번, 20번 문제를 내가 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서 이런 시간들을 그러니까 투자해놨던 시간들을 마구마구 쏟아 부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시간은 네, 방금 그 두 문제는 조금 걸리는 유형의 문제였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기 바래요. 네, 그 다음 문제 22번 문제는 네, 다음 시간에 가고요.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잠깐 드릴 거냐면 네, 분수비교법 설명을 또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잠깐 썼던 분수비교법인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비교법은요. 아까도 봤지만 어떤 차이랑 차이를 갖고 어떤 분수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였잖아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버리면요. 3분의 1이랑 똑같은 게 여러분 6분의 4예요. 근데 늘어난 양이 3이고 늘어난 양이 2죠. 맞죠? 그럼 얘를 분모 형태로 분수 형태로 표현해서 3분의 1이랑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도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쉬운 수학적 이론이에요. 뭐냐면 3이 늘었을 때 2가 늘었을 때 얘랑 똑같은 비율로 늘었을 때 똑같은 수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 그러면 6분의 4랑 똑같은 게 또 9분의 6이 있겠죠 여러분? 그럼 얘랑 분수비법 써볼까요? 6이 늘었죠. 몇이 늘었죠 여러분? 4가 늘었어요. 6분의 4랑 3분의 1이랑 비율이 똑같죠. 비율이 똑같은 수가 더해지면 원래 수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내가 뭐 21분의 17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비율이 똑같은 수인 예를 들어서 42분의 34 2배씩 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더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녀석은 63분의 네, 51이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이 녀석하고 얘랑 어떻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소리예요. 얘를 3으로 나누면 여러분 얘랑 똑같아져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하, 똑같은 비율로 더해지면 똑같기 때문에 똑같지 않은 비율이 더해질 때는 얘보다 조금 작은 33 정도가 더해지면 이것보다 작아지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35가 더해지면 이것보단 크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거를 기준으로 조금 크면 더 큰 거고 조금 작은 거면 작은 거예요. 그걸 활용한 게 여러분 분수비교법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37분의 안 되는 걸로만 잡을 거예요. 21. 83분의 네, 좀 괘씸하죠. 괘씸하고 한 45 정도요? 47? 네, 47.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자, 누가 더 클까요?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곧바로 분수비교법 써도 되고요.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를 더블 시켜놓고 계산할래요? 해도 돼요. 74분의 42라고 써도 여러분 전혀 틀린 게 없죠. 그냥 2배씩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비교도 똑같아요.
몇이 늘어났죠, 여러분? 네, 9가 늘어났고요. 몇이 늘어났죠? 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9분의 5가 더 큰가요? 얘가 더 큰가요? 74분의 42. 이것도 조금 그런데요? 어려운데요? 또 한 번 써도 돼요. 9분의 5랑 얘랑 또 써도 되고 9분의 5랑 얘랑 써도 되고요. 그럼 9분의 5랑 여러분 얘랑 또 분수비법도 써볼게요. 이거랑 또 몇 배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8배? 8배 주면 얘가 72분의 8배 하면 40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얘도 72분의 40으로 보고 얘랑 직접적인 비교를 해볼게요. 몇이 늘었죠? 2가 늘었어요. 몇이 늘었죠? 2가 늘었죠. 그러면 이 녀석은 1이잖아요. 얘는 1이 안 되죠. 그러면 1이 더 크니까 저쪽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요. 아무튼 이쪽이랑 이쪽을 비교했는데 얘가 더 컸다. 그러면 이 세 개 전부 다 이쪽이 다 컸다라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더 얘보다 컸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 녀석일수록 이런 식으로 분수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분수 비교를 많이 썼다 그러면 정말로 근접한 녀석이란 소리고요. 이 분수 비교는 어디서 가장 효과가 좋냐면요. 막 연도별로 뭐 증감률 계산하세요. 뭐 점점 증가하죠. 뭐 감소하죠. 이런 거 나올 때 아까 그런 유의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이거 언제 다 보고 앉아 있어. 막 이럴 때 할 만한데요. 역시나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분수 비교법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럼 그것도 결국은 1분 넘어가는 문제예요. 결국 버려야 되는 유형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 비교법을 만약에 한 개만 쓰면 알 수 있다. 2개 정도만 쓰면 알 수 있다. 그 정도는 할 만한데 막 5개, 6개, 7개 다 써야 된다? 어차피 여러분 시간 내에 못 풀어요. 분수 비교를 쓰든 원래를 구하든 원래 나눠서 계산하든 어차피 시간 내에 못 풀기 때문에 분수 비교도 조금 나왔을 때만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 1, 2, 3, 4, 5번 중에 3번이 분수 비교 한 번만 쓰면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쓸 때 굉장히 좋은 시기긴 해요. 이건 여러분 얘를 많이 풀어보는 게 최고예요. 네. 좀 큰 숫자도 해볼까요? 215분의 36? 네. 약분은 안 되네요. 뭐, 돼도 내비둬요. 네.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314분의, 네. 한 7분의 1 정도 되니까요. 7, 4, 28, 51? 이 정도로 잡을게요. 네. 비슷한가요? 누가 더 큰가요? 그랬습니다. 자, 얘를 2배 해도 되고요. 그냥 가도 돼요. 얼마 정도 되죠, 여러분? 99가 늘었네요. 얘네들은 얼마가 늘었죠, 여러분? 15가 늘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비교하는 거예요. 99분의 15랑 215분의 36을 비교하는 겁니다. 얘를 잠깐 지워주고요. 비교가 좀 어려운데요. 곱하기 2 곱하기 2 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198분의 30이 되겠죠. 그럼 198분의 30하고 얘를 비교할 건데 또 비슷하니까 얘로 또 넘어가 볼게요. 분수 비교 또 하는 거예요. 17이 늘어났고요. 여기는 6이 늘어났죠, 여러분? 그러면 17분의 6이 큰가요? 198분의 30이 큰가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럴 때는 뭐 10배를 해볼까요? 170분의 60이죠,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얘가 더 작은데 분자는 얘가 더 훨씬 크죠? 그럼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여러분? 제가 더 크죠? 얘가 컸다는 소리는 이 부등호 기준으로 이쪽이 그냥 이겼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잡았던 얘네 둘의 경우에서도 이게 더 컸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네. 만약에 이게 더 컸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분수비교법 여러분 계속 어차피 사용할 거고 여러분도 쓸 거니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시간에 여러분 잠깐 뭐 몇 개 정도만 여러분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한 5개 정도만 여러분이 비슷한 숫자를 한번 잡아보고 누가 더 큰지 한번 내가 빨리 비교해봐야지 하고 연습해보면요 금방 여러분 거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22번부터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